자, 오늘은 백문백답 35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깨어있음 사티가 일시적인 해탈과 같은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분도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인가 봐요.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 거 보니까. 이제 불교의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해자는 풀어 해칠 해자예요. 풀다 이런 뜻이에요. 탈은 벗어날 탈자예요. 그래서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고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질투가 엄청 심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질투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이러면 이거 해탈일까요? 아닐까요? 해탈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땅 샀네? 그럼 갑자기 또 질투가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구적인 해탈이에요? 일시적인 해탈이에요? 일시적인 해탈이죠. 예, 일시적인 해탈이죠. 이런 식으로 영구적인 해탈과 일시적인 해탈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해탈과 부분적인 해탈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뇌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한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번뇌가 묻고 있는 근본인, 이제 이 나중에 CG로 그림을 그려주셔. 여기 지금 다양한 것들이 나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번뇌, 이 번뇌, 이 생각, 이 조건, 이거. 만 가지 나를 묻고 있는 것들이 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하나하나 푸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걸 일시적인 해탈이라 그래요. 뭐가 온전한 해탈이냐면 내가 사라져버리면, 만 가지가 묻고 있는 이 기둥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풀려버리죠. 전부 다 풀려버리죠. 이걸 궁극의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해탈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라진 것, 묻고 있는 주체가 사라져버려서 모든 게 다 풀려버릴 것, 이런 상태를 보통은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해탈의 일반적인 의미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질투가 났는데 좀 괜찮아졌어요. 그럼 자유로워졌으니까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하는데, 깨어있음이 일시적인 해탈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역시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렇기도 하다고 표현을 하냐면, 깨어있다 라는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는 뭘까요? 얼빠졌다. 사로잡혔다. 얼빠졌어요. 어디에 빠졌냐면 사로잡힌 것에. 보통은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어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던 게 자유로워졌어요? 안 자유로워졌어요? 어떤 특정한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깨어 있음 자체가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유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농도. 얼마큼 강력하게 벗어났는가. 무슨 뜻이냐면 깨어 있는데 평소보다 탐욕도 없고 평소보다 분노도 없고 평소보다 어리석지도 않은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 그런 거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밑바닥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강해지면 이 농도가 깊어집니다. 깨어있음의 힘이 약하냐 강하냐 이것에 따라, 약하면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시간도 짧고 농도도 옅은 거죠. 옅은 거죠. 번뇌의 농도가 짙은 거고 깨어있음의 이 해탈의 농도는 옅은 거죠. 그런데 깨어있음의 힘이 강하면 유지력도 길어지고 농도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간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번뇌의 농도, 깨어있음의 농도, 벗어난 것의 농도, 이것 가지고도 생각을 해서 2차원 그래프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2차원 그래프. 사실은 좀 더 따져보면 3차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깨어있다고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말하기에는 일시적인 해탈을 온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니까 하나를 표현할 때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것들을 표현할 때는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냐 아니냐 이런 개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해탈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있으려면 반드시 벗어남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깨어있는데 깨어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빠졌다가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얼빠져 있을 때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깨어있는 상태로 가면 그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남의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해탈인가 아닌가 이런 것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탈의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감각, 벗어남의 감각, 그 감각을 익숙하게 느끼고 거기에 숙달이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는 상태로 갈 때의 이 벗어남의 감각, 만약에 해탈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일시적인 해탈이든 궁극의 해탈이든 그 해탈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깨어있음 전에 깨어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감각이 있죠. 이 감각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개념적으로 그런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티생을 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어딘가에 사로잡혔다가 벗어났다. 사로잡혔다가 깨어있다. 사로잡혀있다. 깨어있다. 이 경험을 반복해야 그래야 그 과정 속에서 벗어나는 감각에 대한 감각이 잡히지. 그래서 앉아서 좌선도 많이 하시고 또 일상에서 자꾸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깨어있는가? 반복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벗어남의 감각을 찾으시면 그러면 아 정말로 그게 일시적인 해탈인가? 해탈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이런 개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개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감각을 모르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알고 논하고 연구하면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요. 근데 감각을 알고 싶으면 그냥 느끼면 돼요. 개념을 쫓을 게 아니라. 깨어있음의 연습을 자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